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 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 회장도 꿈나라로 갈게요. 일단 일요일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훌쩍 지나갔어요. 훌쩍 지나갔고 이제는 마무리 잘하고 푹 쉬면서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재충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주일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연휴 동안 즐거운 그런 일들이 좀 많았는지 천 회장도 궁금합니다. 천 회장도 정신이 없었어요. 뭐 이리저리 바빴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보니까 변동성이 높은 그 박스권 장세, 이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 대형 이벤트는 부재예요. 부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이 되겠고 연방준비제도 FED의 그 긴축, 이 긴축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 등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그래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상승분들을 2300에서 2450 여기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2300에서 2450을 제시를 하더라. 지난주 코스피 보니까 전주 대비 0.8% 올라서 2414.96 2414.96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스위스 대형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 이게 유동성 리스크 이거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UBS가 CS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우려가 진정되는 약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려감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같은 기간에 또 코스닥은 3.4% 올랐어요. 그래서 824.11로 거래 마쳤습니다. 금융권 리스크는 진정 국민에 돌입한 분위기인데 여기서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파산이죠. 파산으로 그 촉발된 그 미국의 불확실성은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5년 전에 규제가 완화될 당시의 대상 은행들 가운데 큰 편이었고요. 다수 은행들은 이들처럼 자산을 운용하지는 않았고요. 21년 실리콘밸리 경기의 그 특수성도 운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SVB 사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일부 은행의 그 자산 부채 관리 전략 실패 때문이라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기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한다. 그런 사실을 학습하고 있고 이 금융 리스크가 넓은 범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 덕분에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던데 연준과 정부 유관기관들은 리스크 확산에 대응한 정책 대안들을 현재 제시하고 있어요. 당분간 은행권 리스크가 이제 진정된다고 보면은 최종 금리 레벨의 가시와 그리고 아직 크리티컬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경기 상황이라는 조건들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3월 그 FOMC에서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그 수준의 금리 인상 직후에 그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돈맥 완화야. 돈맥 완화. 강화가 아니에요.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 달러 인덱스는 그 102달러 선으로 반락을 해요. 102달러 선으로 반락을 했고요. 미 국채 이념물 금리 보니까 3.8% 수준까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고요. 국내 주식 그 수급 상황도 그렇습니다. 수급 상황도 견조해지는 모습이네. 견조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삼성은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서 기술주에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돈맥 완화의 물길이 새로운 그 주도 테마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력하로브는 미국과 한국의 그 주가 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진 기술주인데 성장주 내 높은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엔터주도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그 소비 그 수요가 그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시장금리 하락에 먼저 우호적인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긴축 그 강도도 약화군 해서 외국인들의 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코스피 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하고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그 상장주의 우호적인 그런 시장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반도체. 시장을 주도한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차기 순환매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기대가 나와요. 현재 이게 그 바닥 도래 기대와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 덕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풀이되고 있고, 일단은 중국 경기에 민감한 그 가치주를 추천한 사람도 있어. 가치주를 추천하더라.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은 국내 주식시장의 최적의 조합이다. 중국 비중이 높은 가치주의 비중 확대 전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더라는 거죠. NH에서 뭐라고 하냐 보니까 철강, 뭐 비철금속, 화장품, 의류, 신재생 업종을 꼽던데,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은 2차전지 등 그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일부 분야로의 수급 쏠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으로 단기 집중된 쏠림은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일정 수익 구간이 지나면은 통상 대안을 찾는 것이 경험적인 뭐 수순이라고 하죠. 그 탑라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업종 중에 그 예정된 그런 모멘텀이 존재하는 그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운 또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31일 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그 PC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은 좀 빠졌어요. 0.39% 빠졌고, 코스닥은 1.47% 올랐습니다. 요즘 코스닥이 좀 올라 계속 거의 뭐 1000스닥 가는 그런 분위기고, 코스피 200은 좀 빠졌습니다. 미국장도 보니까 토요일날 아주 흥미로웠어요. 쭉 빠졌다가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다우가 올랐어. 0.41%. 나스닥도 뭐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0.31% 올랐고요. S&P도 0.56%나 올랐습니다. 막판에 올랐어요. 막판에. 유럽은 좀 빠졌는데 미국은 살아나더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많이 빠졌죠. 좀 아쉽게도. 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67%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은 1,300원이네요.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6원이나 올랐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많이 빠졌을 때, 또 많이 올랐을 때, 빠졌을 때 집중적으로 사야겠지. 달러 1분에는 130.74엔, 74엔이고요. 유가는 69.26달러, 0.7달러나 빠졌다. 일본 엔화 994.53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유로화는 1398.93원, 중국 이엔화 189.23원입니다. 휘발유 1593.8원 소폭 하락, 국제금값 1983.8달러 하락했고, 국내 금값은 83,735.68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3.3730, 3점대로 다시 또 떨어졌네요. 3.3대로 떨어졌습니다. 좀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빠지하는 것 같은데 아쉽기도 하고, 지금 선물도 보니까 다우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0.56% 올랐고, S&P 0.79, S&P 좀 상승이 좋더라고. 나스닥도 0.5%, 그리고 러셀도 1.45%나 올랐고, 그 현재 독일은 좀 빠졌더라고. 독일, 유럽은 많이 빠졌어. 독일 1.2, 프랑스 0.56, 그리고 영국이 1%, 유로가 1.28, 이탈리아가 1.76%나 빠졌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63,000원으로 마무리됐죠. 그동안에 아주 비리비리 했었어요. 비리비리 했는데, 이제 요즘 본주가 좀 올라오고 있어, 본주. 좀 외인들의 그 매수세가 좀 약간 거칠더라. 외인들의 매수세. 우선주보다는 본주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당분간은. 이왕이면 그냥 우선주로 하지 말고 본주로 가자. 우선주는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팔고 본주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영향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워낙 뭐 의결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는 그래도 본주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주 쪽으로 많이 밀려가는 것 같아요. 몰려가는 것 같고, 우선주의 거래는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뭐 그래도 이럴 때 쌀 때 좀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52,800원인데 53,000원 밑이라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외인들 많이 팔아라. 그러면은 우리 개미들이 아주 신나게 살 거니까 많이 팔면은 또 사면 되는 거고, 그리하면서 수량을 좀 많이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주 외인 소진율이 71.66 되네요. 71.66.
지금 한 8억 한 2천만 주 되니까 전체가 지금 외국인들이 한 5억 8천 한 900만 주 정도 갖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도 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모으세요. 나중에 모으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배당도 또 낮죠. 본주 살 돈으로 모선주 싸게 사가지고 수익 늘려서 배당이나 받으면서 이 지겨운 시간을 한번 견뎌내본다, 견딜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내가 볼 때는 또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편하게 쉬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또 뵙도록 해요. 그때 꼭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